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주변에서 진행되는 다른 건설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회의 참석 수당을 많이 챙겨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안군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냈던 폐선박이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치워지지 않아 어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뛰고 있는 송갑석 의원에게 선거 전략을 직접 들어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각종 건설 사업도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1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광주시는 북구 각하동에서 남구 박림동으로 하수관로를 지하에 설치해 사수원지의 물을 광주천 상류에 올해 10월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하수관로 공사 구간이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과 겹치면서 공사 기간은 2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호선 공사와 병행해 진행할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고 있어 광주시는 지하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구간까지 같이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현재 교통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교통 불편 사항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배운광장 지하차도 공사 역시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는 2023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완공 예정이었지만 1년 더 늦춰졌습니다. 2호선 1단계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무지구에서 천단 산단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개설 사업도 당초 2025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되고 있는 간선도로 20%가 도시철도 2호선 구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시민 불편은 언제 끝날지 계약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작업 구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장비나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이런 시에서 병행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해 버스 노선 전편을 개편한다는 계획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이 일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광주시의 행정적 낭비는 물론 사업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이 오는 17일 4개 5.18 단체 등이 전두환과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5월 단체 등은 전 씨가 지난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 회고록 저자인 전 씨가 사망한 뒤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이 회고록에 적은 70개 내용 가운데 69개가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복절이자 절기 말복인 오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맞아서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더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머물면서 후끈했던 거고요. 폭염주의보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지만 아주 더운 수준이겠고요.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아직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일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은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비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원들은 각종 회의 참석 수당으로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금액이 인근 지자체보다 4배 이상 많다 보니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27명은 41일 동안 회의 참석 수당으로 8,9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남도 내 시단위 지자체 5곳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위원 1명당 가장 많게는 540만 원을 수령했고 대부분이 3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시간 이하는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했거나 그랬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차 마시러만 와도 지급을 한 건지.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의 때마다 사진으로 자료를 남겼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서명도 일일이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당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게 지출이 되었고, 다만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 인수위원회 목적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여수 인수위가 받은 수당은 순천시장직 인수위 수당 2천만 원의 4배, 광양시장직 인수위와 비교해도 3배나 많습니다. 그 인수위원 숫자나 그리고 자문위원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동시에 다 같이 실시하는 건데 우리 여수시가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돼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위원 선정부터 위원 간 갈등, 활동기간 등 인수위원회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수당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판매를 중단하고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호남선의 경우 18일에 구매할 수 있고 SRT는 25일에 호남선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5분쯤 광주 북구 생용동의 한 농장에서 70대 농장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장 주인은 농장에 설치된 야생동물 차단용 전기 울타리 주변에서 가족에 의해 발견됐고 당일 아침 제초를 하러 자신의 농장에 들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가 전기 울타리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이 숙박업소 내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찌른 55살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4일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객실 투숙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0년간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김 양식장 주변에 기름을 유출했던 폐선박에 대해 무안군은 어떻게든 치우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약속 날짜가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김 양식이 코앞인 어민들은 깊은 행정 불신에 빠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도리포해상에 3년째 장기 정박 중인 1200톤급 폐선박입니다. 지난달 11일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칫거리 선박이 있는 곳은 민어와 농어, 숭어잡이를 비롯해 지역 주산업인 김양식이 이루어지는 해역. 다음 달 시작되는 김양식철 전까지 배를 치우지 못할까 봐 어민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이고 불안스럽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민들 지금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무안군은 선주 측이 8월 10일까지 선박을 인양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지만 결국 선박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로 5억 5천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게 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인양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산 가두리 양식장으로 불렸던 황금어장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선박 주변 바다에는 유막이 여전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선체에 남아있는 기름을 일단 제거해야 인양 과정에서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는데 선내 잔존 기름량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막았기는 막았는데 또 막은 게 언제 터져볼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제일 급선무예요. 우리는 빨리 저걸 치워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소득원인 김양식을 위한 선제적 조치 대신 선주 측의 불확실한 약속을 믿어버린 무안군 행정에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앞세워 전라남도가 발표했던 거창한 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신중한 고민 없이 이름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DJ 서거 11주기였던 지난 2020년 8월 18일 김영록 지사는 남악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넬슨 만델라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열린 전남도의회 시정연설에서는 2021년 사업에 세계 평화공원을 포함했고 김대중 넬슨 만델라 평화공원 조성과 호남권 평화 플러스 통일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송년사에서도 세계 평화공원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목포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평화공원도 조성하겠습니다. 1,800만 원을 들여 정책 연구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용역에서 총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기념탑, 조각상 등을 배치하는 기획을 제시했지만 전라남도 스스로 용역 자체가 부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으로서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적절했지만 세부 내용이 부족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결론낸 겁니다. 올해 하반기 때도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스마트 박물관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 이제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넬슨 만델라 재단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실상 세계 평화공원 사업은 유야무야됐습니다. 우선 DJ 노벨 평화상 기념관 시설 먼저 확충하겠다면서도 구체적 계획과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일, DJ 서거일 등 때만 되면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호명하지만 그뿐. 지난해 김대중 평화회의 폐막에서 세계평화공원을 글로벌 역사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끝으로 전라남도는 더 이상 김대중 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표 선거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엔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지역 출신의 송갑석 의원이 뛰고 있는데요. 누적 득표율에서 7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송갑석 후보로부터 지역별 전당대회 결과와 또 이번 주 호남 경선 등 선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쁜 날들 보내고 계시잖아요. 지난 주말과 휴일 비롯해서 2주 동안 권리당원 투표 또 1차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이제 7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지난 2주간의 경선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총 4주 경선 기간 동안에 2주가 지났습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50%가 지난 거지만 전체 투표 양으로 봐서는 이제 30% 겨우 30% 정도가 진행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안타까운 성적표죠. 물론 첫 주차 최하위로 있다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단계 오르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70%가 집중되어 있는 호남과 수도권을 통해서 대역전을 이루어 볼 생각입니다. 네, 호남 출신으로 또 비수도권 유일한 후보로 선거에서 뛰고 계신데요. 사실 좀 아쉬운 점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는지 또 그런 결과가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원인은 후보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성적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유일한 후보이자 호남 후보입니다. 저희 당은 전국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또 이번에도 예상되기에 수도권 후보로들만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한테는 굉장한 악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비수도권 2,500만의 민심은 또 당심은 누가 대변할 것이냐 하는 점들이 저희 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남 후보가 수년 동안 없어 왔다라고 한 것도 호남을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 또한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한 큰 무게로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전북 그리고 휴일에는 광주 전남 경선이 치러지잖아요. 호남 유권자분들께 어떤 점들을 호소하고 싶으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호남 민심과 민주당이 멀어졌을 때 민주당은 항상 힘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호남의 당심이 중앙지도부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기를 이번 호남 경선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임에도 수년간 이제 지역 의원들이 없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호남에서 최고위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또 호남 최고위원들의 부재로 야기됐던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 같은 경우는 당이 어려웠을 때는 당의 가장 큰 활력을 불러넣어준 역할을 저는 호남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이 민심보다 너무 앞서 나갈 때는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것을 제대로 정돈하는 역할을 또 호남이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이 크게 엇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통해서 큰 채찍 역할을 호남이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호남의 역할이 민주당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현재 야당이 된 상황 통해서 호남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비록 야당이지만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있고 없고는 저희에게는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 일정 절반 남았습니다. 2주 네.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지역 유권자들께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 보고 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호명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러한 전당대회만 시작되면 어떤 개파냐라고 하는 것을 호남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남은 개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을 위해서 뛰어온 것이 호남의 지금까지의 전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송갑석 줄 서는 정치하지 않고 18년 동안 3번의 낙선을 거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러한 호남의 힘을, 호남의 전통을 가장 잘 반영할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 주말 호남 경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였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실에 설치된 환기 설비를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작업 환경이 열악한 급식 조리실 4곳을 우선 선정해 환기 장치를 개선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새로 짓는 경양초등 3개 학교 조리실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 따라 조성하는 등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성질환에 걸린 2살 유아가 광주에서 병상을 찾지 못해 대전으로 응급 이송됐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2시 15분쯤 2살 남자아이가 복통과 고열 등 급성 충수염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광주 지역에서 소아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119 구급대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병원으로 해당 유아를 이송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복절이자 절기 말복인 오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맞아서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이 더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머물면서 후끈했던 거고요. 폭염주의보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지만 매우 더운 수준이겠고요. 그 밖에 전남 모든 지역에서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아직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광주와 전남에 많게는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비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대비를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영광의 낮 기온 32도, 담양에서도 한낮 기온 32도로 예상되고요. 무안의 낮 기온 31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한낮 기온 33도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